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원 상식이다 시간입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뺏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왜 뺏어가요? 예. 자, 제가 법원 상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 상식에 맞게끔 규정돼야 되고 또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국세하고 지방세 때문에 자기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했을 경우에 국세가 하고 지방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액수가 이번 국정감사 때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아요. 매일경제신문 2021년 10월 21일 날에 나온 건데 세금 안 낸 집주인 때문에 못 받은 전세값 5년간 335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그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총 335억 원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세입자가 9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먼저 뺏어가 버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왜 생길까요? 이 원인이 생긴 이유는 경매배당 순위 때문입니다. 경매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기 없을 때는 다 배당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죠.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라고 민사집행법, 경매에 관련된 법이죠. 민사집행법 145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1순위부터 쭉 나오는데 경매 배당할 때 제3순위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건 주택임대차 보조법에 의해 가지고 소액의 경우는 최소한 다른 거에 우선해 가지고 해주자 해가지고 소액 임차 보증금 순위를 높여놨고 그 다음에 4순위가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에요. 그런데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심하다고 생각되는 확정 일자를 갖춘 지특임대차 보증금이 그 다음 순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순위 때문에 이 5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밀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점이 뭐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보면 국세 압류돼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야지 무슨 얘기냐. 잘못된 거 아니냐. 당연히 국세, 지방세가 우연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국세, 지방세가 과연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옛날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을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돈이 굉장히 많고 많이 들어오는 세금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지출을 줄이면 세금이 남아 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이니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입 후보할 때 선거 공약으로 할 때 전부 퍼주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지방세가 남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2022년 우리나라 국가 총예산이 604조나 됩니다. 604조나 돼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짜는 이유는 자꾸 더 쓰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아마 사업해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나 법인이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게 뭐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었고 개발을 해가지고 직원들과 고생하고 아니면 내 혼자서 밤을 새서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매출이 전년도보다 2배가 늘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세금을 2배로 또 떼고 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 대리해서 과장되고 과장해서 부장되고 부장해서 임원이 되는데 국가나 지방단체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근데 왜 세금을 자꾸 더 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저기 원유가 생산되는 나라가 부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체납된 데로부터 지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다가 압류를 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압류되어 있는 건 아는데 세금 체납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체납한 그 다음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 사실을 등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에 안 낸 게 있더라. 그것도 세금이 예를 들면 매덕이 되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조세보다 우선순위에 두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등기가 되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선의의 임차인이 어떻게 이걸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604조나 되는 큰 국가 예산, 다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는 이 막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에 이 진짜 피와 같이 모은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법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맞도록 법을 개정해서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 사실이 등기되기 전에 체결되어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대차 보증금은 전액 국세나 지방세보다 먼저 우선해서 보호해 주는 걸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